지계영연합 창당 제안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진행하고 있는 저는 국민주권연구원 상치당을 맡고 있는 서우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 긴박한 상황에서 힘들게 이 자리를 함께 해준 여러 거인분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 환경에서도 취재를 이렇게 와주신 기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을 여는 말씀을 주권자 정국회의 창임 공동대표이신 조성호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원래 그 장소를 프레스센터로 잡았었어요. 근데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대관이 이게 안 됐습니다. 뭐 옆에 프란체스코 회관 또 말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참 이 묘한 게 유서 깊은 흥사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됐어요. 참 여러 가지 느꼈습니다. 미래한국당이라는 참 유례없는 정치공수가 지들은 뭐 정치를 하고 뭐 모르는 사람들인데 또 지들을 이렇게 불러냈습니다. 민주당이 저는 이번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가장 치명적인 뭐 잘못이라 그럴까요? 그 탄핵연대 정부를 꾸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으면 아마 이거 좀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한나라당이 지금도 존재할 수 있었을까? 무슨 말씀이냐면 연합 정치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오늘 기자회견은 보시면 알겠지만 연합 정치 하라는 소리입니다. 그게 오늘 아마 배경문의 핵심일 겁니다. 뭐 위성정당 뭐 얘기 뭐 이런저런 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만 위성정당과 이 선거연합당은 다르죠. 우선 위성정당은 선거 끝나면 그냥 흡수돼 들어가는 거지만 연합정당은 각 정당이 선거 끝나면 자기 당 활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위 제야로 불리는 저희들은 하던 일 가서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이 선거 국면에서 하여튼 이 주류의 미래당의 미래한국당의 꼼수에 대해서 어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제 정당 시민사회 쪽의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오늘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하성수 변호사님이 또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만 그나마 참 대단히 부족한 성과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참 간신히 그만큼까지는 왔던 것 같은데 그것마저 이렇게 무참히 좌초될 위기에 있어서 여러 신뢰들과 우리 시민사회 선생님들이 오늘 이제 모여서 정리된 말씀 그리고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자님께서 부디 저지들 메시지 좀 정확하게 읽어주시고 하도 이 그냥 가짜 뉴스가 지금 만발하는 세태에 정확한 언론으로서 정론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오늘까지 저희가 경과를 좀 말씀드리면 열흘경쯤에 선관위에서 미래한국당 등록을 받은 뒤에 저희 주권자 전국회의 대표단들이 내부에 논의를 좀 거쳤습니다. 너무 심각한 문제가 역으로 발생한 것에서 이거는 전체 시민사회단체와 좀 진보개혁적인 범민주 세력들의 지혜를 모아서 이거를 돌파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난 2월 24일 날 당당 사회단체 연석회의를 저희들이 조촐하게 가졌고요. 그 연석회의의 결과로 저희가 선거연합, 정치개혁연합당 창당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고 오늘 공식적으로 제 정당과 사회단체에 제안을 하는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좀 뜻밖의 어르신들과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제일 먼저 좀 이 발언을 제가 요청해드리면 지금 현재 광복회장을 맡고 계신 김원홍 회장님이십니다. 광복회가 사실은 이런 어떤 정책이나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유롭지 못한 게 있습니다만 오랫동안 또 이 민주화운동과 사회개혁을 앞장서신 회장님께서 좀 진정성을 가지시고 거의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지원하는, 후원하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가운데로. 예, 저는 광복회 지금 맡고 있는 김홍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에서 훈장을 받은 예쁜 안중근 의사, 또 윤봉길 의사, 또 백번 김여사님, 단재 신천 선생님, 그런 분들의 후손들 8,000명이 모여있는 단체가 지금 광복회입니다. 저희들은 이 자리는 여기 정치적인 입장이라기보다는 저희 광복회의 정체성, 민족 정기를 선양하고 치기를 청산하겠다고 하는 그 정체성과 연결된 그런 정체성과 관련된 그런 입장을 함께 오신 흥덕대대가 중용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정치적인 사역이거나 여기 임재기 선생님이나 우리 윤경원 선생님이나 여기 좀 조성원 선생님이나 한 분 한 분이 다 정치적으로 무슨 꿈이 있어가지고 사역이 있어서 오늘 모인 건 아니고 나라를 걱정하고 민족의 진로를 걱정하는 입장에서 이 자리에 모신 것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제가 직접 몸 담고 참여는 못하지만은 이 자리에 오늘 보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 1월 2일 날 광복회원들과 함께 국립묘지를 참배를 했습니다. 참배를 하면서 우리나라 국립묘지에서 가장 명당이라고 풍수지리 하는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 가봤습니다. 그 자리에 갔더니 우리나라의 육군 참모총장도 지내고 국방부 장관도 지내고 한 사람들이 묘가 세 개의 묘가 있더라고요. 햇빛이 잘 비치는 양지 쪽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저 밑에 그늘에는 임시정부 요인들 묘역이 그늘 한 구통에 있습니다. 되게 좋은 자리에 써있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제 때 조선 청년이 꿈은 천황 폐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야술꾼의 신사에 묻히는 것이다. 또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황 폐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조선 청년을 징병을 해주셔서 그런 사람들 거기에 있습니다. 제일 양립한 곳에 그런 분들이 한국에서 육군 참모총장을 지내고 또 국방부장을 지내고 우리나라 국군을 만들면서 미군정에서 완주에서 독립군 토벌한 사람을 데려다가 영어 군사학교를 만들어서 뭘 심부름 시키려면 말귀를 알아야 되네. 그러니까 영어 군사학교를 만들어서 그걸 사람들 중심으로 국군을 만들면서 초대 육군 참모총장에 독립한 사람이 아니라 독립군 토벌한 사람을 시켰고 제2대 육군 참모총장도 그런 사람, 제3대 육군 참모도 제일 앞잡이한 사람들, 제4대도 5대도 6대도 7대도 8대도 9대도 10대도 11대도 12대도 무려 21대까지 한 명도 안 빼놓고 그런 사람이 육군 참모총장을 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친일파를 위한 그런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사실 독립운동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찾은 나라를 미군의 협조에 의해서 방해에 의해서 보이스피싱 당했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75년 우리는 일제 36년 7일 일제의 지배 일제 강점기에 이어서 친일 반민족 세력의 강점기 75년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대통령만 바뀌었지 촛불혁명으로 의회도 법조도 언론도 아직도 친일파들이 경제까지도 다 이 기득권 세력들은 친일파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서초 여의도의 고층 빌딩을 친일파의 후손들이 다 소유하고 있고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지금도 폐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께서 꿈꾸었던 나라, 윤봉길 의사께서 꿈꾸었던 나라, 단재 신초 선생님께서 꿈꾸었던 나라가 독립군을 토벌하는 사람들이 일제에 빌붙던 사람들이 다시 미제에 붙어서 일장기를 들던 손으로 성조기를 흔들면서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되는 사회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정치력을 만들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시겠지만 제발 친일파 없는 국회, 친일파 없는 국회, 친일파를 비호하는 세력이 없는 국회, 그런 국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강조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또 소수 정당들, 그다음에 한국 사회 민주적 개혁을 열망하는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당혹스럽고 참 이번 총선에 너무나 엉뚱한 변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을 좀 합수하면서 제일 먼저 좀 실천적으로 이렇게 돌파구를 좀 찾아내려고 했던 우리 전국 YMC 연맹 김경민 총장님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총선은 실제로는 불평등과 한반도 평화의 문제 그리고 기후변화 등등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대안을 찾아내고 또 국민적 영혼을 지키라는 그런 총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영동영 비례대표가 국회를 통과했고요. 이번 총선을 맞으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의 문제입니다. 민주통합당과 사실상 한 몸체의 두 형식
이라는 방식으로 미래한국당 문제가 위성정당으로 제기됐고, 이것은 지금 시민사회에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또 걱정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미래한국당 문제는 우리 헌법 질서의 왜곡뿐만 아니라 선거 과정을 희화화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국민의 요구와 유권자의 표심이 과잉대표될 수 있어서 선거 과정 전체를 왜곡할 수 있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향후 나가야 될 방향을 또한 왜곡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거대한 도전이다. 그리고 헌법 질서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고 한국 사회의 미래 방향에 대한 도전이다 라는 절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제도에 준하는 방식으로 정치연합을 결성하고 촛불 시민의 요구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유권자들의 요구를 담을 수 있는 정치 형식이 반드시 탄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을 수 있는 저수지를 만들어서 지금 코로나 위기도 있지만 새로운 한국 사회의 미래 비전을 만들어내는 이런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한국 국민, 한국 시민 전체의 열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기자회견 그리고 시민 정치개혁 연합을 요구하는 오늘 기자회견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논의를 출발점으로 해서 창당이 되는 과정까지 그동안에 재민주 세력들이 결집해서 이번 선거를 새로운 대한민국의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의미 있고 창조적인 그런 선거 과정으로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이 자리까지 지난 이 3년 넘게 이 정치개혁 공동행동이라는 시민사회의 단체들의 연대를 통해서 낙후된 우리 선거와 정치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계속 뛰어오신 분이 계십니다. 물론 여러 시민사회를 함께 하셨습니다만 미래민주주의연대부터 출발해서 정치개혁 공동행동 대표를 맡고 계신 우리 하승수 변호사님께서 오늘 이 기자회견의 요체인 저희가 제안하고 있는 정치개혁연합의 의미와 그다음에 실제적인 차이의 뭔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하승수 변호사님이 말씀이 끝나시면 기자분들의 질문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낭독 언제 할까요? 기자회견 낭독이요? 이거 끝나면 하려고 하는데 바로 기자회견 하신다고. 네, 하승수입니다. 오늘 저는 개인 자격으로 왔고요. 하승수 변호사라고 제 이야기를 혹시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논의가 상당히 좀 급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한국당이 실제로 창당이 되고 거기다가 국회의원들을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국고보조금까지 받으면서 이렇게까지 할 줄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까지 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중앙당 등록이 되고 국고보조금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런 논의가 굉장히 좀 급속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위성정당, 위장정당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오늘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그런 위성정당이나 위장정당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위성정당이나 위장정당이라는 것은 자연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알바니아의 사례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 알바니아에도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전 세계 민주주의하는 나라에서 선거에 임박해서 그렇게 위성정당, 좀 가짜 정당을 만들어서 의석을 획득하겠다고 시도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위성정당은 안 된다라는 것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자유한국당,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장정당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꼼수에 대해서 또 다른 꼼수로 대응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 계신 여러 어르신들과 또 시민사회 인사들, 몇몇 인사들이 고민을 한 끝에 외국에서 흔히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연합정당이 있습니다. 연합정당은 나눠드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위성정당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위성정당은 선거를 앞두고 급조되는 정당이고,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본체에 흡수가 되는 전 세계 예가 없는 꼼수 정당입니다. 그렇지만 연합정당이라는 것은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존재합니다. 평소에 자기 정체성과 정책을 가지고 활동하다가 선거 시기에 연합을 하고 또 선거가 끝나면 다시 자기 정당의 활동을 하는 겁니다. 정당들은 그대로 존재하고 선거 시기에 일종의 정당 간 연합체를 만들어서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연합정당입니다. 1993년에 선거제도를 개혁했던,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혁을 했던 뉴질랜드에도 이런 형식의 연합정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페인에서 관심을 많이 끌는 포데모스 같은 정당도 연합정당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 있는 기민기사련도 지역별로 구분되긴 하지만 또 연합정당, 선거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거연합은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발견되는 정치 형태입니다. 정당 간의 연합 형태이고, 그래서 이런 연합 정치를 한국에서도 시도를 하고, 이 연합 정치를 통해서 위장정당이라고 하는,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꼼수를 막아내고 선거제도 개혁의 성과를 시켜낸다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하는 선거연합정당의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왜 중요하냐면, 지금 미래한국당의 어떤 이런 꼼수 시도가 성공할 경우에는 미래한국당이 한 40%도 안 되는 정당 지지율로 전체 비례의석의 60% 가까이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준연동형 30석 중에 현재 이 미래한국당이 40%도 안 되는 지지율 조사에서 나오지만, 그 미래한국당이 그 정도 지지율로도 준연동형 30석 중에 21석을 가져갈 수 있는, 저희가 비례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선거제도 개혁을 했는데, 오히려 이 미래한국당이라는 꼼수 때문에 비례성이 더 깨지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선관위가 이런 가짜 정당을 등록을 안 받아주는 것이었는데, 선관위가 등록을 받아주면서 마지막 남은 방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꼼수에는 우리가 꼼수가 아니라 정공법으로 대체한다. 그 정공법은 수많은 민주주의 국가에 존재하는 정당연합, 선거연합을 통해서 이런 꼼수를 막아내자라고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을 제 정당과 시민사회, 정치개혁에 반대해왔던 정당과 정당이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그래도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개선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던 제 정당과 시민사회가 이런 미래한국당이라는 꼼수가 나온 이 비상 상황에서 긴급하게, 시간이 얼마큼 긴급하지만 이 연합정치를 통해서, 선거연합정당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는 것이 오늘의 취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워낙 명확한 주제를 가지고 정리했기 때문에 혹시 좀 질문 게 있으시면은 끝나고 그러면 저희가 오늘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것으로 일단 이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하나 좀 방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하면 주권자 전국회의에 이 주관단체로 오늘 해왔던 주권자 전국회의 홈페이지에 국민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 함께 참가할 수 있는 신청하고 참가할 수 있는 양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저희가 요청드리고요. 발긴 동의서 같은 것을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을 수 있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가면 기자회견문은 전 흥사당 이사장님을 맡으셨던 유정열 선생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승수 변호사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저는 흥사당 조직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고 제 개인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나왔음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사회에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정치개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앉아서 할까요? 네.
다시 정치 개혁이다. 정치 개혁 완수를 위한 선거연합 정당을 제안합니다. 국민이 스스로 자신의 의사를 밝혀 나라를 바로 세우러 일어났던 촛불혁명의 정신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검찰개혁 법안이 어렵게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 땅의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들의 부정한 이익을 보호 확대하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의 깃발을 낼 때는 아닌 듯 합니다. 2년 전 수십 수백만의 국민이 결연히 일어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려고 직접 명령하고 행동했던 그 결단이 이제 다시 한번 필요할 때가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라고 수많은 전문가와 시민들이 토론의 토론을 거듭하여 마련한 새로운 선거법도 미래통합당의 사악한 꼼수 앞에 다시 무력해지고 있습니다. 세계사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발상은 선거법 자체의 허술함일 수도 있으나 미래통합당의 유례없는 꼼수 때문입니다. 상대의 건강한 상식을 믿는 것은 순진하다 비판할 수 있으나 그 상식을 내팽개친 집단의 결함보다 더 비판받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미래한국당이란 위장 정당을 내세워서 미래통합당이 꾸미고 있는 술수는 한국 정치 전반을 시궁창으로 끌어내려 자신들이 가장 자신 있는 환경, 즉 합리도, 이성도, 상식도 없는 난장판에서 싸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요 국민 전체를 기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정치 집단의 꼼수와 반민주적 행태를 저지하기 위해 다시 힘을 모으고자 여러 정당과 시민사회에 제안합니다. 함께 미래한국당이라는 사상 초유의 꼼수를 저지하고 정치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선거연합 정당을 만들어 냅시다. 선거연합은 유럽과 뉴질랜드 등 정당 정치가 발달한 정치 선진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996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개혁한 뉴질랜드에서도 연합이라는 5개 정당의 연합체가 만들어져서 연합 비례 명부를 내기도 했습니다. 스페인의 포테모스도 다른 정당들과 연합체를 만들어서 선거를 치르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식의 연합장치가 시도되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반개혁에 맞서 정치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정치개혁 완수에 동의하는 제 정당의 비례 후보들을 한데 모아 가칭 정치개혁 연합에 이름 아래 선거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 후 당선자들은 본래 소속된 정당으로 되돌려 본의 정치개혁을 완수토록 합시다. 이 자리에 참여한 민주화운동의 원로들과 시민사회 인사들은 그 판을 먼저 깔겠습니다. 이 판을 채워주시는 것은 제 정당들이 해주십시오. 우리는 4.15 총선 후 다시 자신의 자리들로 돌아와 정치개혁의 과정을 감시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제 정당들에게 호소합니다. 각각의 정파적 이익을 촛불 시민들 앞에서 겸허하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애국되어버린 선거법의 정신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바르게 지켜내고 정치개혁의 큰 뜻을 함께 달성합시다. 그것이 국민 대다수의 뜻이며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길입니다. 부동산, 교육,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인권과 복지 등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의 정상화가 가장 선결 조건입니다. 정치개혁을 완수하고자 하는 정치개혁연합의 대열에 합류하여 모두가 승리하는 길로 갑시다. 2020년 2월 28일 가칭 정치개혁연합 창당 제안자 1동.
네, 바로 이어서 우리 기자분들께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타임라인 언제까지 좀 이게 논의가 좀 완료돼야 하는지 대략적인 타임라인이랑요. 끝나면 각 정당이 활동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게 어쨌든 비례대표라서 연합정당에 속한 상태가 될 텐데 이거 비례대표들은 그럼 나중에 어느 정당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건지 그 그림을 잘 모르겠어서요. 어디신지 말씀을 좀 네, 민중의 소리 최진선입니다. 네. 이게 연합 정치라는 게 굉장히 아직까지 한국에서 좀 낯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나라마다 선거제도나 정당제도가 조금씩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의 정당 제도하에서 가능한 방법은 연합정당을 만들어서 일단 그 연합정당에서 연합 비례명부를 내고 당선자가 나왔을 때 그분들은 이제 각 정당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방법을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그것은 이제 참여하는 정당들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를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연합정당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래 소속 정당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이 기본적인 지금 정신이고 취지이고요. 다만 이제 각자의 정당으로 돌아가더라도 당연히 정치개혁이라는 이 큰 틀의 어떤 공동의 과제에 대해서는 같이 협력해서 활동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주 구체적인 프로세스나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참여하는 정당들과 같이 협의를 해 나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미디어스의 손창훈 기자라고 합니다. 여러 정당에 제안하는 것들 중에서는 민주당에 제안하는 것들이 조금 민주당에 제안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좀 보여지는데요. 근데 오늘 아침 중앙일보 보도에서는 민주당의 여러 가지 의원분들의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는 비례위성 정당 관련해서 독자창당 얘기도 나오고 있었고 또 하나는 연대를 하더라도 몇몇 정당에 대해서는 좀 제한을 걸어두는 바람도 좀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여러 뭐 생각들이 당연히 있겠죠. 있으나 지금 저희들이 제안한 방법 외에 선택들이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저도 짧지만 좀 깊은 이제 고민 소기 끝에 안을 만들고 공개 제안을 하는 거고요. 글쎄요. 하여튼